신분증 등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서진이 일어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백민구가 화를 내며 소리친다. 또 시작이네요. 직원 따위가 감히 나한테 지시해요? 서진의 눈빛이 예리하게 변하며 조용히 대답한다. 3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 쓰셨죠. 오늘은 시니어 교실에서 일어난 여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주민센터 2층 교육실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이 열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15분의 어르신들이 자리를 채웠죠. 가장 앞자리에 앉으신 김만복 어르신은 벌써 세 번째 수업인데도 여전히 스마트폰을 뒤집어서 들고 계십니다. 어르신, 화면이 이쪽이에요. 윤서진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습니다. 3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투에는 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그런 서진을 좋아했습니다. 친절하면서도 정확하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존중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서진 씨, 우리 손자한테 사진 보내는 거 또 알려주세요. 네, 박 어르신. 오늘도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여유로움이었죠. 사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주민센터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모든 일정을 분 단위로 계획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할 태블릿 15대의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고 와이파이 연결을 확인하며 심지어 의자 배치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내 정체는 몰라도 돼요. 어르신들이 웃으시면 그걸로 됐어요. 이것이 서진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오신 스마트폰 강사 백민구입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굵었죠. 서진은 그를 바라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뭔가 어색했거든요. 강사라고 하기에는 옷차림이 너무 캐주얼했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어르신들, 앉아 계세요. 오늘부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백민구의 말투는 친근함보다는 명령조에 가까웠습니다. 서진이 늘 사용하던 존댓말과는 전혀 달랐죠. 어르신들도 그걸 느꼈는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기 선생님. 저희는 윤서진 선생님하고 계속 수업을. 김만복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백민구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 그분은 이제 다른 일 하실 거예요.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서진은 가만히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리하게 변했어요. 평소라면 웃으며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스쳤거든요. 사진 보내려면 이 앱을 받아야 해요. 다들 따라하세요. 백민구가 보여준 앱은 서진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료였어요. 어르신들께 돈을 지불하게 하는 건 센터 정책에 어긋났습니다. 저기요, 백 선생님. 서진이 조용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유료 앱 설치는 센터 규정상. 규정? 백민구가 서진을 째려봤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확신했어요. 이 남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직원 따위가 나한테 지시해요? 백민구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707 인사는 받으셨어요? 서진의 질문에 백민구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707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서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건 느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박순자 어르신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강사 아닌 것 같아. 어르신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고 서진의 머릿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지금까지 숨겨온 정체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 때야. 서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화로운 주민센터에 들이운 불안한 그림자를 걷어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셨거든요. 서진은 다시 한번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 서진은 혼자 남아 태블릿들을 정리했습니다. 백민구는 벌써 사라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가 어르신들에게 설치하게 한 앱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니 그 앱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악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백민구와의 진짜 대결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 악성 앱에 대해 조사했거든요.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단순히 개인정보만 빼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건 체계적인 범죄야. 서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르신들의 스마트폰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떠 있었어요. 전화번호, 주소, 심지어 은행 앱 사용 기록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의 서진은 재빨리 화면을 껐습니다. 백민구였어요. 그는 어제보다 더 당당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수업 준비하려고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준비했거든요. 백민구는 가방에서 새로운 태블릿 여러 대를 꺼냈습니다. 서진이 어제 확인한 바로 그 악성 앱이 미리 설치된 기기들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오시면 이걸로 교육할 거예요.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서진은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이런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 수 없었거든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은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셨어요. 서진아, 어제 그 선생님 말로는 사진 보내는 게 더 쉬워진다던데 정말이야? 어르신, 일단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자, 어르신들 모두 모이셨네요. 오늘은 정말 유용한 걸 알려드릴게요. 백민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더 강한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사진 보내려면 이 앱 받아야 해요. 무료라고 했지만 프리미엄 기능을 쓰려면 월 5,000원만 내시면 돼요. 5,000원이요? 박순자 어르신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별거 아니에요. 카드로 간단하게 결제하시면 됩니다.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볼 수는 없었거든요. 잠깐요, 백 선생님. 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유료 결제를 요구하는 건 센터 규정에 위배됩니다. 교육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백민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위협적인 표정이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직원 따위가 나한테 지시하지 마요. 그가 서진에게 다가오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07 인사는 받으셨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르신들도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느꼈어요. 707이 뭐요? 백민구가 비웃으며 물었지만 그의 눈에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르신다면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서진은 조용히 대답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 내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 때야. 교육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모두 떠나신 후 서진은 백민구가 설치한 앱들을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센터의 CCTV 기록을 확보했어요. 백민구가 어르신들에게 앱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서진은 파일을 암호화해서 안전한 곳에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백민구라는 남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이 센터를 나서려던 때였습니다. 야, 너.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서진은 뒤돌아봤습니다. 백민구가 주차장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요. 낮에 말 안 통하는 것 같던데 이제 확실히 해두자.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알면 다쳐요. 그 입 닫아요. 백민구가 서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난 그 입을 열게 훈련받았어. 서진의 대답에 백민구는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훈련? 뭔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예요. 서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백민구는 그런 그녀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차 안에서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접촉 확인했습니다. 백태식으로 추정되는 인물 맞습니다. 작전 개시 요청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백미러로 여전히 서 있는 백민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민구는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윤서진과의 대화가 내내 신경 쓰였거든요. 그 여자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사실 백민구의 본명은 백태식이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그는 3년 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었어요. 1년간의 실형을 마치고 나온 후 최근에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어르신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안 걸려. 백태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전 조직이 해체된 후 혼자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주민센터 스마트폰 교육은 완벽한 위장이었어요. 어르신들의 신뢰를 얻어 개인정보를 빼낸 다음 대출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겠어. 백태식이 센터에 들어서자 서진이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백 선생님. 서진의 인사는 예의 바르지만 차가웠습니다. 백태식은 그런 그녀를 보며 씩 웃었어요. 어제 대화 생각해 봤는데 우리 좀 더 협력적으로 지내면 어때요? 협력이요? 네,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요. 백태식의 말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진을 자신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제거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어르신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2분이 더 오셨어요. 소문이 나서 새로 참여하신 거였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특별한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백태식이 새로운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정교한 사기 앱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앱으로 은행 업무도 할 수 있고 자녀분들과 영상 통화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김만복 어르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손자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물론이죠. 다만 보안을 위해서 신분증 사진을 한번 등록해 주셔야 해요. 서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신분증 정보까지 요구하는 건 명백한 사기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서진이 일어서며 김만복 어르신에게 다가갔습니다. 신분증 등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하지 마세요. 백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이런 식으로 방해하면 수업이 안 돼요. 수업이 아니라 사기니까 당연히 안 되죠. 서진의 말에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어요. 사기라니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백태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CTV 기록과 시스템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어제 설치하신 앱들은 모두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이에요. 서진이 노트북을 열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백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어떻게 3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 쓰셨죠? 백태식 씨?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백태식은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넌 누구야? 707 출신 민간 잠복요원 윤서진입니다. 서진의 정체가 드러나자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하셨지만 백태식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707. 설마. 네, 맞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훈련받았어요. 서진은 차분하게 말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백태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잠깐만. 이건 오해야. 하지만 서진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백태식은 재빨리 자신의 가방을 챙기며 교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진이 어르신들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박순자 어르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르신. 어르신들 돈을 훔치려던 사기꾼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더 안전하게 교육해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모두 떠나신 후 서진은 혼자 남아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백태식이 남긴 태블릿들과 USB에는 수십 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서진은 뭔가 불안했습니다. 백태식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날 저녁 서진이 센터를 나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들린 고함 소리에 서진은 뒤돌아봤습니다. 백태식이 2명의 남자와 함께 나타났어요. 모두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오늘 날 망신시켰지? 이제 제대로 계산해보자. 백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707? 군인 출신이면 뭐 어쩐다고? 여기선 내가 규칙이야. 서진은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 둘, 셋. 3명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규칙 말씀이시면 제 규칙도 알려드릴까요? 서진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707의 규칙은 간단해요. 나쁜 사람은 반드시 잡는다는 것. 주차장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주차장에서의 대치 상황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서진이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거는 척하자 백태식과 그의 일당들은 재빨리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서진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할 거야, 저 자식들. 서진은 차 안에서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707시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화요일 평소와 같이 스마트폰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김만복 어르신이 오지 않으신 거였습니다. 김만복 어르신 어디 가셨을까요? 박순자 어르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제일 일찍 오시는 분인데 서진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은 지난 2달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셨거든요. 더구나 어제 백태식과의 일이 있었던 터라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연락처 아시는 분 계세요? 글쎄, 우리도 잘 모르겠어. 여기서만 봤지. 어르신들도 서로의 개인정보는 잘 모르셨습니다. 서진은 센터 등록 명부를 확인해 봤지만 김만복 어르신의 연락처가 이상했어요. 전화번호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해. 서진이 더 자세히 살펴보니 김만복 어르신의 등록 정보 자체가 부실했습니다. 주소도 대략적으로만 적혀 있었고 긴급 연락처도 없었어요. 그때 센터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김만복 어르신 가족분이 전화 주셨어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하시네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요? 서진의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어제 백태식이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정보를 빼내려 했던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가족분이 직접 오신다고 하는데 혹시 어르신 집 주소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알려드리면 안 됩니다. 서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해졌어요. 왜요? 가족분인데.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개인정보를 절대 누설하면 안 됩니다. 서진은 즉시 김만복 어르신의 등록 주소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센터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등록된 주소에 도착해보니 낡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서진이 호수를 확인하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웃집에 물어보니 더욱 이상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김만복 씨요? 그런 분 여기 안 살아요. 이 집은 몇 달째 비어 있는데.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의 신상 정보가 모두 가짜였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지? 서진은 급히 센터로 돌아가 CCTV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김만복 어르신이 센터를 나가는 장면을 보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주차장에서 김만복 어르신이 백태식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된 거였습니다. 그것도 서진이 백태식과 대치하기 전에 말이죠. 설마. 서진이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 백태식이 김만복 어르신의 신분증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어르신이 백태식에게 뭔가 종이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서진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이 백태식에게 다른 어르신들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건네주고 있었던 거예요. 김만복 어르신이 공범이었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르신의 표정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협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서진 씨죠? 목소리의 주인은 백태식이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 찾고 있죠? 걱정 마세요. 안전해요. 서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에게 뭘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좀 도움을 받고 있을 뿐이죠. 어르신 손자 이름이 김동현이라던데 요즘 빚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백태식의 말에 서진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이 손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력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뭘 원해? 간단해요. 어제 일 없던 일로 하고 앞으로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럼 할아버지도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 그럼 할아버지는 영영 못 볼 수도 있어요. 어르신 신분으로 벌써 대출 신청이 들어갔거든요. 거절하면 할아버지 명의로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서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르신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24시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열고 백태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3년 전 체포 기록, 출소 후 행적, 그리고 최근의 범죄 패턴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어요.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 해. 하지만 김만복 어르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칫하면 무고한 어르신이 다칠 수 있었거든요. 707의 방식으로 해결해야겠어. 서진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민간인으로 지내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되찾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센터에 나왔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느라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진 씨, 큰일 났어요. 센터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김만복 씨 명의로 온라인 대출 사기 사건이 터졌어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센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네요. 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태식이 협박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던 거였어요. 얼마나 큰 피해인가요? 3천만 원이요. 김만복 씨 명의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았어요. 더 큰 문제는 다른 어르신들 명의로도 신청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서진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막으려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만 거였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센터 직원 중에 내부 공범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특히 서진 씨가 스마트폰 교육을 담당하니까. 제가 용의자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조사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백태식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용의자가 되고 만 상황이었어요. 우선 오늘 스마트폰 교육은 중단하겠습니다. 센터장이 말했지만 이미 어르신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서진아, 김만복이 어디 갔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 어르신, 그게. 서진이 대답하려던 순간 센터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차 2대가 도착한 거였어요. 윤서진 씨 계세요? 경찰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놀라셨어요. 네, 제가 윤서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가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됐습니다.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진이가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자신을 믿어주시던 어르신들까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어르신들, 제가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곧 증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표정은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서진의 컴퓨터 사용 기록, 센터 출입 시간, 어르신들과의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조사 대상이었어요. 윤서진 씨가 스마트폰 교육을 담당하면서 어르신들의 개인정보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잖아요. 담당 형사의 말에 서진은 억울했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백태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백태식이라는 사람이 가짜 강사로 들어와서 사기를 쳤다고요? 그런데 센터에는 그런 사람이 등록된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CCTV 기록을 요청했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어젯밤에 센터 서버가 해킹당했어요. CCTV 기록이 모두 삭제됐고 어르신들 개인정보도 유출됐고요. 백태식이 한 수 앞서 움직인 거였습니다. 증거를 모두 인멸하고 서진을 범인으로 몰아간 거였어요. 이거 완전히 계획된 거네요. 서진은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후 늦게 서진은 간신히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어요. 서진 씨, 일단 당분간 업무 정지입니다. 센터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어르신들 가족분들이 항해 전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서진은 센터 앞에 몰려든 기자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인터넷 뉴스에 주민센터 직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태식이었어요. 뉴스 봤어요. 어때요, 기분이? 제가 말했잖아요. 간섭하지 말라고. 이제 어떻게 됐나 보세요? 백태식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 걱정 마세요. 살아는 있어요. 다만 이제 완전히 우리 사람이 됐죠. 할아버지도 공범이 되신 거예요. 서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당신들 절대 용서 안 해. 용서? 지금 상황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707? 사무직에 앉은 늙은 군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서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난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야 했던 걸까? 민간에서 정예 따윈 의미 없나? 서진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르신들을 보호하려 했던 마음, 범죄자를 잡으려 했던 의지,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서진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김만복 어르신도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진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김만복 어르신이 아직 백태식의 손에 있었고 다른 어르신들도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707의 방식을 써야겠어. 서진은 일어나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707 시절 사용하던 전술 장비들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민간인으로서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년 전 백태식을 체포했을 때의 모든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증거자료, 그리고 백태식의 범죄 조직도까지 모든 것이 암호화되어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걸 왜 지우지 않았을까? 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민간인이 된 후에도 이런 자료들을 보관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언젠가 다시 필요할 날이 올 거라는 직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젊은 백태식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지금처럼 교활하지도 않았고 단순한 고물상 사장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변했지? 서진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3년 전에 백태식은
혼자서 이런 정교한 계획을 세울 만한 능력이 없었거든요. 누군가 뒤에서 도움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영상을 더 자세히 분석하던 서진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백태식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연락처 중에 박 실장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 수상했습니다. 박 실장, 설마. 서진은 그 번호를 추적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번호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번호의 소유주였습니다. 박명수, 전직 경찰.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보고 서진은 경악했습니다. 박명수는 10년 전 경찰을 그만둔 후 사설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여러 사기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 서진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백태식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정교한 계획, CCTV 해킹, 그리고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치밀한 조작까지 모든 것이 전직 경찰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서진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변화하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보호받는 입장이 아니라 보호하는 입장이었지. 지금까지 민간인으로서 법과 절차를 따르려 했던 자신이 한심했어요. 김만복 어르신과 다른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서진은 옷장에서 707시절 사용하던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전술복, 무전기, 그리고 추적 장비들이었어요. 오랜만에 만지는 것들이었지만 손에 익숙했습니다. 707 작전 개시. 서진은 거울 앞에서 전술복을 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간인 윤서진이 아닌 707 출신 요원 윤서진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 목표는 김만복 어르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백태식이 자주 사용하는 지역을 분석했어요. 3년 전 수사 기록을 보니 그는 주로 서울 외곽의 폐공장이나 창고를 은신처로 사용했었거든요. GPS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고 백태식의 휴대폰 신호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이었지만 어르신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신호 포착? 30분 후 서진은 백태식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서울 외곽 폐공업 단지였어요. 3년 전과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에는 위험했어요. 백태식 뒤에 박명수가 있다면 함정일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서진은 무전기를 켜고 어디론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기 707 출신 윤서진입니다.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서진이야? 너 지금 어디야? 상대방은 서진의 707 시절 동료였습니다. 민간 잠복 임무 중 상황 발생했어. 도움이 필요해. 알았어. 위치 보내. 707의 네트워크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민간인이 된 후에도 서로 연락을 유지하며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1시간 후 서진은 동료 2명과 만났습니다. 모두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뛰어난 실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상황 설명해봐. 어르신 인질 사건이야. 상대는 전직 경찰과 조직 범죄자. 서진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동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민간인 피해자 구출 작전이네. 언제 시작하지? 지금 당장. 서진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명은 폐공업 단지 근처까지 이동했습니다. 야간 정찰을 통해 백태식의 은신처를 확인했어요. 낡은 창고 건물이었는데 내부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인원 확인됐어. 최소 4명. 동료가 망원경으로 관찰하며 보고했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은 2층에 있는 것 같아.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어. 서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78세 어르신을 이런 곳에 가둬놓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작전 개시합니다. 서진은 무전기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707 이서진, 대기 중. 복구 작전 개시합니다. 오랜만에 사용하는 707 코드명이었지만 여전히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서진의 몸과 마음이 다시 요원 모드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창고 주변을 조용히 포위하며 3명은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서진은 정면으로, 동료들은 측면과 후면으로 배치됐어요. 3분 후 동시 진입. 서진의 명령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707의 인사를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폐창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서진은 전술복을 입고 건물 정면에 위치해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번 위치 도착. 후면 확보 완료. 3번 위치 도착. 측면 안전. 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3년 만에 하는 실전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707에서 수백 번 훈련했던 인질 구출 작전이었거든요. 작전 개시. 조용히 접근. 서진은 창고 1층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니 백태식과 2명의 부하가 보였어요.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 신분증으로 벌써 3천만 원은 뽑았어. 다음은 누구 할까? 백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어때요? 그분도 만만해 보이던데. 좋아. 내일 연락해봐. 서진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백태식은 김만복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전기에서 동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아, 2층에서 인질 확인했어. 의자에 묶여 있어. 상태는? 의식은 있는 것 같아. 다친 곳은 없어 보여.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이 무사하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1분 후 동시 진입. 인질 안전 최우선. 서진은 창고 문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707에서 배운 기술로 조용히 열 수 있었어요. 3, 2, 1. 진입. 서진이 정면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동료들이 측면과 후면으로 진입했습니다. 백태식과 부하들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뭐야? 누구야? 백태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그 앞에 서 있었어요. 707 출신 윤서진입니다. 김만복 어르신 즉시 석방하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간인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윤서진? 내가 어떻게 여기를? 백태식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진의 동료들이 부하 2명을 제압한 상태였거든요. 707의 인사는 이렇게 해요. 서진이 말하며 백태식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백태식은 급하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서진이 더 빨랐어요. 한 번의 정확한 동작으로 서진은 백태식의 손목을 제압했습니다. 707에서 배운 정통 전술 동작이었어요. 으악, 놔줘. 백태식이 비명을 질렀지만 서진의 소나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르신들한테서 훔친 돈 어디 있어요? 몰라. 서진이 손목에 더 힘을 주자 백태식이 항복했습니다. 아파. 금고에 있어. 금고에. 어디? 2층. 2층 사무실. 서진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2층에서 금고 찾아. 어르신 명의로 훔친 돈이 있을 거야. 확인했어. 현금이랑 통장들 발견했어. 동료의 보고를 들은 서진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증거도 확보했어요. 진짜였어? 백태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난 당신 같은 사람 잡으라고 훈련받았으니까요. 서진은 백태식을 의자에 앉히고 손목을 묶었습니다. 3년 전에 한 번 잡혔으면서 왜 또 이런 짓을 했어요? 돈이 필요했어. 어르신들 돈으로? 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분들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고생을 시켜요? 백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어르신 의식 회복하셨어. 서진은 급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이 의자에서 깨어나고 계셨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서진이? 김만복 어르신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제가 구하러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서진이 어르신의 손을 잡자 김만복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손자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괜찮아요, 어르신. 모든 게 끝났어요. 서진은 어르신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저 나쁜 놈들이 손자를 위협했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손자를 해치겠다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이 와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예요. 서진은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곧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1층에서는 동료들이 백태식과 부하들을 단단히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박명수는? 서진이 백태식에게 물었습니다. 누구? 박 실장. 당신 뒤에서 도와준 전직 경찰. 백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3년 전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이번에는 그것까지 끝장낼 거예요. 경찰이 도착하자 서진은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백태식이 훔친 돈, 어르신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박명수와의 연락 기록까지 모든 것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서진은 김만복 어르신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은평구 주민센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시니어 디지털 안전교육센터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서진이 기획하고 구청에서 승인한 새로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진 씨, 오늘도 어르신들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센터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태식 사건 이후 서진에 대한 모든 의혹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웅이 되었거든요. 김만복 어르신도 오셨나요? 네, 제일 먼저 오셨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교육실로 향했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손자의 빚 문제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서진아, 왔구나. 김만복 어르신이 반갑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환한 미소로 서진을 맞아주셨어요. 어르신들, 오늘은 새로운 안전 앱을 설치해 볼 거예요. 서진은 새롭게 개발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구청과 경찰서가 협력해서 만든 어르신 안전지킴이 앱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앱은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가 오면 자동으로 차단해주고 긴급 상황 시 경찰서와 가족에게 바로 연락이 돼요. 박순자 어르신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사기꾼들이 연락 못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리고 만약 이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이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서진이 앱의 긴급신고 버튼을 보여주자 어르신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만든 거야?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기획만 했고 전문가들이 만드셨어요.
사실 서진은 이 앱 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707시절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보안 전문가들과 협력했거든요. 그런데 서진아, 너 승진했다며? 김만복 어르신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시니어 디지털 안전교육 본부장이 됐어요. 백태식 사건 이후 서진의 능력을 인정받은 구청에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서진을 책임자로 임명한 거였습니다. 이제 은평구 전체 어르신들의 디지털 안전을 책임지게 되었어요. 본부장님이시네.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교육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서진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시청에서요? 네, 은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자신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 서울시 전체로 확산된다는 소식에 자부심을 느끼셨거든요. 서진 본부장님께서 총괄 책임자로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서진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현장 교육은 제가 직접 계속해야 해요. 어르신들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청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죠. 교육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후 서진은 혼자 교육실을 정리했습니다. 벽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는 백태식 사건 이후 새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서진아.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서진이 돌아봤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이 아직 남아 계셨어요. 어르신, 안 가세요?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김만복 어르신이 서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날 구해줘서 고맙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위해서 이런 일 해줘서 고마워. 서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르신.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정성을 쏟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 김만복 어르신이 서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는 진짜 선생님이야. 그 말에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707에서 훈련받을 때도 민간 요원으로 활동할 때도 이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르신도 고마워요. 제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김만복 어르신이 떠나신 후 서진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른 구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진 본부장님. 저희 구에서도 시니어 안전교육을 시작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서진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자신의 새로운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서울시 시니어 디지털 안전교육 총괄 본부장 윤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아래 작은 글씨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어르신들을 만나게 될 거였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서진의 새로운 임무였어요. 서진은 가방을 메고 센터를 나섰습니다. 입구에서 새로 설치된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시니어 디지털 안전교육센터.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선생님이에요. 서진이 직접 써달라고 요청한 문구였습니다. 매일 이 문구를 보며 자신의 사명을 되새기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707에서 배운 건 사람을 잡는 기술이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보호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르신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서진의 진짜 교육이 계속될 예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